지난 5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은 2016년과 19년을 비교하면 97건에서 208건으로 2배 이상,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도 매우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매뉴얼 또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교육청이 갖고 계시는 좀 종합적 대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교사들의 비위, 성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이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 분 교육감님 모두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은 2016년과 19년을 비교하면 97건에서 208건으로 2배 이상,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세 분 순서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제가 2014년에 교육감 됐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 인권 교육감 같은 의미로 했는데요. 제가 한 3, 4년, 4, 5년 지금 지나다 보니까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최근에는 마침 교원지휘법 개정 문제도 의원님들이 개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상징적으로 학부모 고발을 지금 제가 2건째 이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간단히 적극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서 그 민주주의 지수에 교권 피해 상황이 없는가 이걸 저희들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있고요. 학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의회와 좀 협의해서 교권 보호 조례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에서는 교권 침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교권 침해 예방과 맞춤형 치유 지원에 되게 주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적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인천 모든 학교에 학교 구성원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원격 수업 중에 인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교원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이 상담한 건수 현황을 보니까요. 표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에 3,498건이었다가요. 2019년도에 8,728건입니다. 단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이 정도면 이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더욱 심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형별 교권 침해 현황이에요. 성적 굴욕감, 해모감 느끼게 하는 행위가 7.19%였다가요. 2020년에 11.13%입니다. 이 온라인 수업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다음 PPT를 좀 보여주세요. 그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이 학생한테 과제 내라 그랬더니 성인 비디오물 업로드 해버리고요. 그 채팅창에 욕해버리고요. 음란행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도 매우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그 구호적인 어떤 이야기들 말고 실질적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매뉴얼 또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교육청이 갖고 계시는 좀 종합적 대책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그런 공격적인 행위까지도 지금 있는 부분으로 있어서 일단 저희는 지금 그 교원 안심공제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 보험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학부모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라든지 소송 변호사 지원 비용이라든지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식의 보험 설계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원 힐링 치유 연수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재정이 부족함에도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는 선생님들이 갑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을이 되어 가고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다양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감이 말씀하신 그 이제 치유의 방법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떻든 그 조치를 취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 그게 뭐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관계교육을 뭔가 새롭게 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거를 제도화해서 막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 학교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서로 간의 존중과 이 존경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원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뭐 정말 교원들을 위한 힐링 센터도 만들어서 치유의 시간도 줬지만 그거 이전의 문제가 더 중요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더 강구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연령이 교권 침해 연령이 좀 더 낮아지고 있고요. 교권 침해 유형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고 특히 또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구성원 증진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존경 부족이나 또는 학교 생활 요즘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중이 되고 이제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에서는 또 그 선생님들을 위한 그 보험을 들어서 그 교육 활동에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으로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도둠터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의 치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알맞는 구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와 힘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교사들이 보호받아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좀 신기 입장을 예. 저 동감입니다. 예. 네, 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